자, 베타카로틴은요, 녹황색 채소와 과일, 조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원료는요, 항산화 작용을 하고 유해산소를 예방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요 컬러가 무슨 컬러냐 하면은 황색, 약간 붉은기, 주황색 이런 것들이요. 자, 베타카로틴인데 베타카로틴이 있으면은 알파카로틴도 있죠. 당연하죠. 알파카로틴이 있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자,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알파카로틴보다 흡수율이 좋습니다. 알파카로틴은요, 흡수율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베타카로틴인데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뒤로 물러날수록 흡수율이 좋고 더 입자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베타, 알파, 베타, 세타, 감마 이렇게 나가잖아 계속요.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이 카로티노이드 계열에서 베타카로틴이 최고로 쳐주는 겁니다. 최고로. 자, 베타카로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약 몇 종류? 500여 종의 카로티노이드 중에 하나예요. 녹황색 채소와 과일 그리고 조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근, 크로렐라, 스피룰리나, 고추, 시금치, 쑥, 쑥갓, 질경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 바나나, 김, 미역, 파래, 다시마 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에서 유래된 베타카로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 이것은요 동물성 식품에서 유래된 레티노이드, 레티놀이라고 하잖아요. 레티놀, 비타민 A, 레티놀 보다는 활성이 적지만 소장에서 레티놀로 전환하여 비타민 A의 활성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비타민 A의 전구체가 되는 거예요. 동물성 베타카로틴은 달걀 노른자, 딱 봐도 황색이잖아요. 그죠? 간, 버터, 치즈, 마가린, 크림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인들의 식사 내용을 보면 채소와 과일을 통해 전체 비타민 A의 약 50%를 제공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죠. 우리 대한민국 선조들은 식물성 식품으로부터 카로틴을 섭취하여 체내에서 비타민 A를 생성시키는 식생활의 지혜를 가졌다 했습니다. 농경사회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카로티노이드 약 500여 종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음식, 뭐 과일과 채소, 뭐 곡물 같은 것들을 막 먹을 거 아닙니까? 계란을 먹고 그러면은 500여 종의 카로티노이드 중에서 필요한 몇 종? 10%인 50여 종만 골라내서 비타민 A를 어디서 만든다고요? 몸에서, 아니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 A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어딜까요? 비타민 A를 간에서 이제 카로티노이드를 만듭니다. 만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눈이에요. 눈. 눈은 인체 중에서 가장 피로를 빨리 많이 느끼는 장기인데 여러분들이 눈을 한번 깜빡깜빡 할 때마다 비타민 C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젤 수치를 좀 넉넉히 드시게 되면 눈 피로가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곱도 잘 안 생기고 눈 충혈도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눈에 사용되는 겁니다. 사용되려면 간에서 사용하게끔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식물에서 이걸 갖고 오는데 항산화 제품 몇 개 볼게요. 색소식품이죠. 동물과 식물인데 이거는 이제 볼게요. 지용성이 있습니다. 지용성. 크게는 이제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눠지죠. 가장 크게는 클로로필. 클로로필은 우리가 말하면 이제 엽록소도 엽록소.
녹황색 그 채소에 들어가는 엽록소. 지용성 색소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엽록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제일 주치에 많이 들어가 있는 베타카로틴. 이것이 뭐라고요? 카로티노이드 계열. 이 색소가 지용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여기에 이 카로티노이드에 속해 있는 것이 뭐냐면 토마토에 많이 들어가는 거 있죠. 라이코펜. 요게 뭐예요? 카로티노이드 계열입니다. 항산화 제품이에요. 항산화. 그래서 우리가 라이코펜 토마토에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뭘 많이 먹어라? 파스타 뭐 이런 것도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죠. 라이코펜이 여기 속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루테인이죠. 루테인. 요게 카로티노이드 계열입니다. 그다음에 지아잔틴 다 들어봤죠, 여러분들? 눈에 뭐 지아잔틴. 요것도 마찬가지고 캡사이신 여러분들 그 고추에 빨간 거에 매운맛이 매운 거. 요것도 뭐예요? 요것도 막 이쪽이에요. 그래서 다 이게 카로티노이드 색소입니다. 뭐라고요? 지용성이에요. 지용성. 이런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요. 담즙산과 췌장의 리파제 효소가 나와서 중화시키죠. 미세와 입자로 만들어내야 하지만 이걸 가지고 간에서 잰 최종 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물에 녹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기름에 녹는 게요 더 쉬운 거예요.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지금 요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은 대략은 이 식물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죠. 자, 그 중에 수용성 색소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플라보노이드 계열 색소는요. 플라보노이드 하면요. 이거는 수용성 계열입니다. 그래서 안토잔틴이라고 해가지고 이소플라본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콩에 뭐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가 있냐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이러한 산부인과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걸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플라본, 퀘르센틴 이런 것들이 다 수용성 물에 녹는다. 이거 물에.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 대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이. 지용성은 얘네들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내 몸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좋다라고 하는 건 뭐 있어요? 안토시아닌. 그래서 안토시아닌 보면요. 우리가 방금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안토시안, 그다음에 카테킨. 카테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녹차에 홍차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녹차 안에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카페인과 카테킨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카페인은 몸을 약간은 이제 흥분을 시키는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냐면요. 차갑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녹차를 오래 즐겨 마시게 되면 몸이 냉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카페인이 우리가 이제 커피 먹는 카페인하고 마찬가지로 비결합 카페인이에요. 비결합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이 덜 됐기 때문에 다른 거랑 결합이 쉽게 돼서 안 나가요. 몸에서 배출이 안 됩니다. 제일슈 안에는 이제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카로티노이드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항산화. 이것이 세포를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몸은 영양소가 넘치면 넘치게 할수록 너무 좋은 겁니다. 물도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이러한 항산화 식품을 먹게 되면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이 우리 몸에서 이제 이 산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질병들이 좋아지겠죠. 산성으로 기울게 되면 우리 몸은요 많이 이제 그 피로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하나는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변이가 심하게 발생됩니다. 이 세포의 정상세포가 변이가 나쁜 쪽으로 변질되게 되면 이제 암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품들을 평소에 잘 섭취만 했다고 한다면은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우리가 항산화 제품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저마다 이 항산화를 먹게 되면 당신이 건강을 유지하고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하죠. 근데 그 제품들을 우리가 선별을 할 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원료를 항산화를 아까처럼 이제 수용성이 됐던 지용성이 됐던 추출할 때의 그 추출 형태가 어떻게 추출을 하느냐. 근데 이 추출은 대략은 이제 추출 전문 회사에서 하는 거죠. 우리 PM 인터내셔널은요, 원료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원료를 사와서 배합을 해서 맞게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죠. 유통회사지 제조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원료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국가를 이름을 상징적인 인물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최상의 원료를 넣는 거예요. 프리미엄 선수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 원료를 사오겠죠. 그래서 탄생한 제품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PM이 탄생된 겁니다. 추출을 하게 되면 이제 공정 과정을 거쳐서 공정 과정을 할 때 있잖아요. 얘네들이 여러분들 그 원료 같은 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은 이 원료 제조 업체하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직접 이런 식품을 만들어서 다이톡스 제품을 만들어서 몇 시간에는 뭘 먹고 몇 시간에는 뭘 먹고 이걸 개발해서 유통을 하려고요. 꿈꾸던 사람이었으니까는 제조사하고 좀 알죠. 공정을 할 때 여러분들 첨가물이 엄청 들어가요. 그리고 잔류 첨가물이 이제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형태가 유지되죠. 타블렛은 땡글땡글 해가지고 딱 찍혀 나오죠, 여러분들. 그거 찍을 때 여러분들 그게 딱 찍히면은 뭐 그 기계 그 원료들이 안 붙을 것 같아요. 다 붙지. 붙지 말라고 부영제를 넣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합성 여부를 또 만들어요. 이 합성. 자, 이거 가지고 이제 흡수율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를 이제 합니다. 흡수율. 아무리 높아봐야 20% 미만이죠. 그 흡수율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소화력. 이걸 실제로 먹었을 때 소화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게 제품 선별 기준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나 모르죠. 제품에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만 듣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요.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성장 인자로 작용해 가지고 왜 성장을 시켜야 되니까는 성장. 그런데 이 성장 인자가 잘못 길들여지게 되면요.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방금 전에 보여준 것처럼 이 공정에 들어가는 첨가물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몸의 면역을 어떻게 상승시킬 것인가. 또 이 기능성 식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을 하잖아요. 기능. 이게 양리 활성 인자를 갖고 있어가지고 전립선이면 전립선이 좋은 거, 간에면 간에 좋은 거, 뭐 어디 좋은 거, 그다음 게 있다는 거겠죠. 이 안에 지금 비타민과 미네랄이 얼마만큼 파괴되었고 얼마만큼 활성을 갖고 있는지 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색소가 타르에서 추출한 콜타르 석유화학 색소인지 황색, 적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자연에서 온 그대로 담은 색소인지 문제는 뭐냐면요. 식이섬유가 얼마만큼 존재하는지. 왜? 기름 찌꺼기들 이런 것들은요. 식이섬유가요. 불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녹지 않아요. 몸에서. 얘네들은 이런 찌꺼기들을 갈고리로 긁어가지고 배설시키거든요.
이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성분들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지 보죠. 그래서 이러한 구성 성분들이 실질적으로 기능으로 전환됐을 때 항산화력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 제품을 섭취할 때 안티에이징, 면역력, 해독력, 건강복구, 회복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기능을 갖고 있는지 이 제품을 선별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업체들마다요. 자기네 제품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죠. 마치 안 먹으면 당신은 암에 걸릴 것처럼. 그 이론과 내 몸에 실제로 들어와서 활성은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젤 수출은요. 젤 수출은 이 기준에 딱 보게 되면요. 천연 그대로의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공정은 무슨 공정이에요? 독일 GMP 공정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첨가물이요. 다 천연입니다. 잔류성 제로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퀴네 박사가 그런 얘기했죠. 먹으면 이 성분이 곧바로 사용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당신 몸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오래도록 존재한다고요.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화합성이 여부가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다 천연입니다. 흡수율 와 최고. 소화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젤 수치는 그래서 장상피, 화생, 그러니까 위염이 있거나 식도염이 있는 분들한테는요. 젤 수치를 연하게 제가 처음에 프로그램 짤 때는요. 뷰티하고 같이 두죠. 근데 젤 수치조차도 따끔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젤 수치를 빼고 뷰티를 집어넣고 오메가3를 한 병씩 먹게 하거나 아니면은 제네레이션을 먹게 되면 따갑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좀 순해요. 순합니다. 젤 수치는요. 각종 성장 인자를 폭발적으로 좋은 쪽으로 성장시키고 젤 수치는 면역 인자. 면역 최고입니다. 양리 활성 인자 갖고 있고요. 비타민 미네랄 풍부하게 활성을 갖고 있고 들어가 있는 색소 다 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이 사이트 들어가서 다 색소가 무슨 색소인지를 천연 색소를 그대로 쓴다고요. 식이섬유가 있는 거예요. 안에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항산화 능력을요. 최고로 올리고 안티에이징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을 보고. 과거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저는 이제 원래 그 피부를 부모님으로부터 잘 받고 태어났습니다. 잘 태어났고 여러분들 그 피부 갖고 태어날 때 이 우리가 이제 그 자연 분만 할 때 하고 있잖아요. 제왕절개 하죠,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 이제 뱃속에서 나올 때 이 여성의 이제 그 질과젠 이제 안에 이제 자궁이 있잖아요. 그러면 질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 질이 산성이에요. 산성. 강력한 산성입니다. 그 여성분들은 그 애기 나올 때 그러니까 시큼한 냄새가 나죠. 시큼한 게. 그게 산성이에요. 산성. 좋은 겁니다. 산도가 약 3.5가 나올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산도가 강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팬티를 매일매일 갈아입는 이유가 그 산성이 산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식초 냄새처럼요. 오징어 냄새죠. 이게 진하다고요. 이게 잘못하게 되면 이제 질염에 걸린 거고.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 질을 통과하면서 산성의 피부에 몸을 입혀요. 나오면서 몸에 산성으로 다 뒤엎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살균 역할을 하는데 이때 엄마가 자궁이 건강해서 질액이 잘 나오잖아요. 산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는 태어날 때 피부가 정말 좋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자연분만을 하지 않고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꺼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산도를 통과시키지 못한 겁니다. 그 피부가 아토피나 아니면은 저항성이 떨어져가지고요, 자그마한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요. 요즘에는 다 이제 뱃속에서 꺼내죠. 대부분 다. 그래서 자연분만이 아기한테 굉장히 좋은 거고, 엄마한테 왜 좋냐? 아이가 태어날 때 질액을 통해서 질에 있는 노폐물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도 좋은 거고 아기도 좋은 거야. 근데 지금은 엄마도 안 좋고 아기도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피부를 딱 봤는데, 저는 이제 과거 사람이니까 50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연 분만을 하고 태어났고 엄마가 매우 건강했나 보죠. 피부가 잘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저는 골프를 나가면요, 선크림을 안 발라요. 절대로. 일부러 태웁니다.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얼굴에 눈 밑에 있잖아요. 여기가 약간 기미가 쫙 깔려 있었어요. 그걸 제가 생각을 했지. 한 50대 넘어가면 이게 본격적으로 쫙 올라오겠구만, 기미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병원에 가서 기미 없애고 싶은 생각은 또 없었고, 뭐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얼굴을 봤는데 기미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어디 갔어? 지금 굉장히 뭐 옆에 약간 몇 개 있고 진짜 많았거든요. 숨어있는 기미가. 얘가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어디 갔을까, 여러분들? 제가 젤 수출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너무나 좋아해요, 저는. 저는 젤 수출을 하루에도 거의 3번 이상, 5번을 먹어요. 그것도 먹을 때 5푼씩 막 퍼먹었습니다. 항산화 능력이 강해졌고 안티에이징에 젤 수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고, 이 덕분이 저는 젤 수출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의 보답으로 지금은 매우 건강합니다. 그 여러분들 젤 수출을 사랑하시게 되면 이 기능성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건강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걸려서 아차해서 뒤늦게 할 걸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젤 수출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